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xard Statistical Feature-Based Memory Optimization for Industry-Scale Neural Recommendation 이라는 논문이고 아스플로스 2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스탠퍼드와 메타가 공동 연구했습니다.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대규모 추천 모델에서 임베딩 메모리를 통계 기반으로 최적 배치해서 GPU의 메모리 병목을 해결한 연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Deep Learning Based Recommendation 모델, 즉 DLRM은 스파르스 피처를 고정 길이 벡터로 바꾸기 위한 임베딩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베딩 테이블은 이제 피처별로 별도로 다 하나하나씩 존재하며 그 임베딩 테이블의 크기를 모두 합하면 수 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매우 거대하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베딩 테이블과 관련하여 DLRM의 메모리 요구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점들로 나타난 임베딩 로우, 임베딩 테이블에 속한 로우의 개수는 해가 지남에 따라서 GPU HBM, 이 연한 파란색으로 나타난 GPU HBM 크기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DLRM의 메모리 밴드위스 요구치가 3년 동안 28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GPU의 HBM 밴드위스나 NVLink 대역법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찰들로 보았을 때 임베딩 테이블을 메모리 계층에 잘 이렇게 최적화해서 적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자들이 프로덕션 DLRM에서 가져온 200개의 픽처를 CDF로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CDF에서 보실 수 있듯이 피처들이 파워 로우 분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위 1에서 2% 정도의 아이디가 전체 조회의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위 절반 이상의 아이디는 이제 거의 호출되지 않는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한 로우, 임베딩 테이블의 핫 로우만 HBM에 적절하게 캐싱을 하면 대부분의 임베딩 록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저베이션으로 각 피처별로 풀링 팩터와 커버리지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풀링 팩터와 커버리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피처 A가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셨을 때 피처 A가 이 트레이닝 샘플을 내서 이 피처 A에 속한 하나의 샘플이 이 피처 A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의 아이디를 동시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서는 총 4개의 아이디가 동시에 조회되고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뭐 4개 이런 식으로 조회되는 예시를 그림에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개를 동시에 조회를 한다. 그러면 이 3개가 해시 펑션에 들어가서 그 해시 펑션을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임베딩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이 벡터들을 이제 뭐 합치던지 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임베딩 벡터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링 팩터라고 함은 이 트레이닝 샘플에서 이 피처의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이 하나의 피처에서 동시에 조회하는 아이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트레이닝 샘플이 4, 3, 4의 아이디 개수를 조회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플링 팩터가 3.6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67 정도가 나올 거고요. 이 피처 B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샘플에서는 3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조회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버리지를 구할 때 이제 널을 아예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플링 팩터는 피처 B에 대해서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이 얼마나 많은 널이 있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개의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이 피처 A는 매번 액세스가 되었고 피처 B는 3번 중에 한 번만 액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처 A의 커버리지는 에버리지 커버리지가 1이 되는 거고 피처 B의 에버리지 커버리지는 이제 0.33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피처마다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플링 팩터와 커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플링 팩터가 높다는 것은 내가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 조회해야 되는 임베딩 벡터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커버리지가 높다는 것 역시 내가 이 피처의 임베딩 테이블에 대해서 그만큼 조회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룩업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되고요.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피처에 대해서 플링 팩터의 분포, 이 왼쪽 거는 플링 팩터의 분포고 오른쪽 거는 커버리지의 분포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피처별로 굉장히 다양한 플링 팩터와 커버리지의 그런 분포가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각 피처의 임베딩 테이블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임베딩 테이블은 그만 더 많이 조회되고 어떤 임베딩 테이블은 또 굉장히 희소하게 조회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GPU의 HBM에 캐싱을 할지가 중요한 그런 결정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옵저베이션은 이제 임베딩 테이블의 해시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베딩 테이블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인더스트리 DLRM에서는 전체 ID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피처별 ID 스페이스의 크기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네럴한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사이즈가 유니크 ID 개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해시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상적으로 내가 해시 함수를 ID 스페이스를 않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해시 사이즈가 유니크 ID보다 크면 컬리전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정상이지만 그 ID 스페이스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네럴한 해시 함수를 돌려버리면은 뭐 그냥 우연에 의해서 서로 다른 유니크 아이디가 같은 해시로 컬리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한 밸류 아이디별로 세로축이 이제 그 얼마나 많이 액세스 되었는지 나타내는 디스트리뷰션 그래프고 왼쪽이 더 많이 액세스된 피처 아이디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니까 더 많이 액세스된 아이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파란색이 해싱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유니크 피처 아이디의 개수가 되겠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전체 해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를 적용하기 전에 전체 유니크 아이디의 개수가 이제 해시보다 더 작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로축의 최저값이 그 1인데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유니크 아이디가 무려 26%나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시를 적용하면 컬리전으로 인해서 22%나 더 줄어들어서 결국 총 48% 정도의 메모리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컬리전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시 사이즈를 이 카디널리티에 보다 훨씬 크게 잡으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해시의 유틸라이제이션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그런 해시 함수의 어쩔 수 없는 한계상 그런 메모리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된 임베딩 테이블을 그냥 단순하게 GPU HBM에 뭐 통째로 올리던지 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해서는 HBM의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할 수 없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법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임베딩 테이블별로 샤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딩이라 함은 결국 지금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것은 GPU의 HBM과 CPU DRAM 두 가지 투 티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베딩 테이블을 둘 중 어디에 위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샤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에는 이제 항상 테이블을 유닛으로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HBM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만약 테이블 크기가 HBM보다 커지면 일단 다 쑤셔넣고 남는 부분은 이제 CPU 메모리에 적재하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이제 엔비디아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 뭐 UVM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유니파이드 버추얼 메모리라고. 그래서 그냥 GPU HBM이랑 CPU D램의 그런 통합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고 그냥 HBM을 굉장히 어, 나이브하게 적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룩업 코스트에 대한 매트릭이 좀 이제 휴리스틱을 많이 따르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또 썼는데, 뭐 인베딩 테이블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평균 룩업 카운트, 그런 단순한 매트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피처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뭐 커버리지나 아니면 플링 팩터 같은 그런 복잡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HBM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20에서 30% 정도의 캐시 미스가 캐시 미스처럼 HBM에서 못 찾아서 CPU D램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렉샤드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 레벨로 기존에 파티셔닝 되던 것을 이제 테이블을 쪼개서 일부 로우는 HBM 넣고 일부 로우는 CPU D램에 넣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기존에는 UVM에 그냥 알아서 잘리도록 막 배치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직접 컨트롤 하겠다 하는 접근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 트레이닝 샘플을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샘플의 통계를 보고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파티셔닝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파티셔닝 결정을 할 때 쓸 알고리즘은 이제 밀프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전 TF 때 그 유유 게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밀프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 스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초로 적용한 논문이라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렉샤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각 GPU별로 메모리 밴드위스의 로드 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CPU로 가는 룩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하이어라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티어를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하는 전략은 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유닛이 아니고 인베딩 벡터의 로우 행 하나하나를 디시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핫한 것은 HBM에, 그리고 콜드한 것은 CPU D램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즈는 결국에는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에버리지 플링 팩터나 커버리지 같은 그런 통계를 먼저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렉샤드의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1% 미만의 그런 작은 서셋을 가져와서 얘네를 가지고 그 통계를 일단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유의미한 그런 수준의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얻는 추출해야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 각, 각 인베딩 테이블별로 CDF를 얻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그래서 피처별 CDF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피처에 있는 피처별 이제 에버리지 플링 팩터랑 커버리지까지 이제 이 통계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얻어진 것들을 이제 밀프에 넣을 건데요. 제가 이제 밀프라는 이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밀프에 이제 뭐 어떤 아웃풋을 얻을지를 첫 번째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함수, 지금 이 렉샤드의 경우에는 룩업 코스트를 낮추는 것이 목표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에 대한 정의를 해서 넣어주면 된다고 하고,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GPU의 뭐 메모리 사이즈나 뭐 테이블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 여러 GPU의
그 테이블 하나가 여러 GPU에 다 나누어져도 되는지 아니면은 테이블 하나는 반드시 한 GPU에만 들어가도 되는지 등의 뭐 이런 제약 조건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뭐 파라미터 같은 거 그냥 고정값들 있죠. 그냥 GPU HBM의 밴드위스라든지 뭐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 밀프는 이 L이 리니어인데 그래서 리니어한 문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CDF 분포 같은 게 정보로 활용되어야 하면은 밀프에 넣을 때는 그거를 선형화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에서는 적절히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피처의 인베딩 테이블 J를 어떤 GPU M에 할당할지 말지 그래서 이 여부이고 그리고 그 테이블을 이제 CDF로 표현을 했을 때 그 테이블에 많이 줘야 되는 상위 몇 %까지를 GPU에 캐싱을 할지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밀프 알고리즘을 솔버들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걸 돌렸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출력이 되면은 각 테이블별로 상위 몇 %까지를 어떤 GPU에 넣을지를 이제 다 결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치하는 거는 스태틱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에 있어서 이 렉샤드에서는 좀 단순화해서 한 테이블이 여러 GPU로 가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한 테이블은 반드시 한 GPU에만 이제 바인딩 되도록 제약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게시라는 논문과는 좀 다른 점이고 유게시에서는 이제 한 테이블에 속한 여러 개의 로우가 서로 다른 GPU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런 제약 조건을 달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런 밀프에 넣기 위한 그런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수식이 뭐 있는데 그냥 플링 팩터랑 그 디멘전이랑 바이트랑 이 배치 사이즈를 곱해가지고 내가 룩업 할 때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룩업 할 때 플링 팩터가 많으면은 그만큼 많은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고 뭐 디멘전이 크면은 그만큼 큰 벡터를 가져와야 되고 뭐 바이트가 크면 그만큼 또 벡터가 커지는 거고 배치 사이즈가 크면 또 그만큼 많은 양을 룩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가 룩업 코스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 PCT가 그 해당 피처가 HBM에 캐싱되어 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HBM에 캐싱이 되어 있으면 HBM의 레이턴시로 코스트가 측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UVM 즉 CPU D램에 캐싱이 되어 존재하면 CPU D램의 코스트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더해가지고 총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뭐 그냥 직관적인 그런 코스트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줘서 밀프에 넣어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PCT 그러니까 내가 이 인베딩 테이블에서 뭐 J번째의 아이디가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J번째의 아이디가 HBM에 있을지 UVM에 있을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결국에는 아까 얻은 스태티스틱에서 나온 그 CDF 그래프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인베딩 테이블의 그 뭐 상위 몇 번째 로우가 메모리 HBM에 있을지 UVM에 있을지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약 조건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HBM에 캐싱할 수 있는 엔트리 개수를 제약하는 제약 조건이 뭐 이런 식이 되겠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밀프에 다 때려 넣으면 마찬가지로 그런 메모리 컨스트레인트 식들이랑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을 뱉어줘서 특정 테이블에 여기까지는 이 GPU에 넣고 또 어떤 테이블은 여기 넣고 뭐 이런 거를 다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서 좀 신경 써야 할 점은 이 임베딩 테이블의 인덱스가 당연하지만 그 액세스 프리퀀시로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베딩 테이블을 그냥 UVM에 올려서 이렇게 유니파이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일부 로우만 추려서 HBM에 넣고 이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CPU DRAM에 넣고 이러고 나중에 얘네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매핑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각 엔트리별로 임베딩 케이블의 각 엔트리별로 얘가 HBM이나 그런 CPU DRAM의 어느 어드레스 주소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매핑 테이블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이고요. 8개의 GPU를 썼고요. 그리고 모델은 총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이거 모델 사이즈 이 인베딩 사이즈만 2배씩 늘려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한 베이스라인 샤딩 스트래티지는 총 3가지인데 먼저 이제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하던 방식대로 하나의 테이블을 그냥 하나의 GPU에 그냥 통째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유닛으로 결정을 하는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트를 정의함에 있어서 테이블 사이즈가 큰 테이블 사이즈를 그냥 단순히 코스트로 쓰는 경우가 사이즈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그리고 룩업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제 뭐 풀링 팩터랑 조합을 해가지고 룩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읽어야 되는지 그게 룩업 베이스드 코스트 어프로치고, 2가지를 하이브리드로 섞은 게 이제 사이즈 앤 룩업 베이스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얘네 둘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주장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 퍼포먼스인데요. 렉샤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6배 정도 빠른 임베딩 처리량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가장 그 임베딩 테이블 사이즈가 큰 RM3 모델에서는 더 7.4배 정도의 가장 큰 가속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GPU별로 임베딩 시간이 80ms에서 10ms로 줄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이터레이션 타임도 다 줄어드는 것이 이런 성능 향상의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M1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GPU 메모리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작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베이스드나 룩업 베이스드나 뭐 얘네들이 어차피 CPU DRAM을 아예 안 쓰고 다 GPU DRAM에 올라간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캐시 미스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렉샤드의 이점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렉샤드는 이제 각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 그 밴드위스를 소모를 하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GPU별 로드 밸런싱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향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렉샤드가 그냥 고르게 그런 각 임베딩들을 GPU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임베딩의 일부만 임베딩 테이블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비율로 배치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고요. 가로축은 일단은 하나하나의 막대가 각 임베딩 테이블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그 임베딩 테이블의 몇 %까지가 그러니까 GPU에 캐칭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CPU DRAM에 있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그게 임베딩 테이블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렉샤드가 그냥 순진하게 뭐 테이블을 같은 비율로 올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 임베딩 테이블의 특성에 맞는 캐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렉샤드 스케일러빌리티고요. 지금 모델 사이즈가 지금 이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게 RM1, RM2, RM3고 이 임베딩 테이블의 사이즈가 2배씩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사이즈 베이스드이고 이게 L이 죄송합니다. 룩업 베이스드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베딩 테이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슬로우 다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베딩 테이블 사이즈가 커져도 슬로우 다운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원인으로는 이제 위에 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 동안에 인베딩 조회가 HBM과 UVM 둘 중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걸 나타내는 표가 되겠고요. 이제 모델 RM1 같은 경우에는 전부 HBM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법 모두에서 UVM의 액세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M2, RM3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렉샤드의 경우에는 UVM에 접근하는 횟수가 전체 0.5%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베이스라인 그런 어프로치들에서는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캐시 미스가 급격하게 늘어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즉 전체 트레이닝의 슬로우 다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DLRM의 인베딩 테이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티어드 메모리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기존 기법으로는 이제 테이블 단위의 그런 굉장히 콜스 그레인드 샤딩을 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고, 렉샤드에서는 파인 그레인드한 로우 레벨 플레이스먼트를 릴프라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잘 썼기 때문에 이제 HBM의 핫한 인베딩만을 캐싱을 잘하고 이제 콜드한 인베딩들은 CPU D램으로 잘 내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